먼 옛날 베트남 북쪽 지역에 길도 성취하는 깊은 산골에서 순박한 청년이 움막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청년은 가난하여 농사일 말고는 그림 그리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작대기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게 그림을 그려봐. 소원을 그려보라고. 바위에 나타난 부리부리한 외눈과 소리 때문에 순간 미동도 없이 죽은 듯이 서 있었다. 이 바위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 기도를 하던 곳이었다. 신기한 일이어서 청년은 바위에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장터에 도착한 청년은 돈이 적어 걱정했는데 다행히 목탄 하나 살 돈은 되었다. 할아버지, 목탄 하나만 주시겠어요? 목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바위에다 큼직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덩치가 크고 뿔이 하나 달린 소를 그렸는데 외로운 자신처럼 웹뿔을 가진 소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였다. 그림을 완성하자 바위에서 연기가 피어나더니 방금 그린 웹뿔소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청년은 꿈이 아닌가 싶어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웹뿔소였다. 그날부터 웹불소와 밭도 갈고 함께 뛰어놀며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잘 지냈다. 어느 날 깊은 숲속에 사냥을 하러 온 왕의 장군과 병사들이 지나고 있었는데 청년의 웹불소를 보더니만 세상에 이렇게 우람하고 뿔이 하나인 소가 있을 수 있냐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청년에게 위협을 가했다. 소를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제 친구를 가져갈 순 없습니다요. 왕에게 바칠 것이니 거역하지 말거라. 사냥감을 제대로 찾지 못한 장군과 병사들은 횡재했다며 청년을 죽일 듯 협박했다. 청년은 울먹이며 거세게 말렸지만 장군은 돈 몇 푼을 주고서는 웹불소를 무작정 데리고 가버렸다. 청년은 친구를 잃은 슬픔에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웹불소를 데려간 장군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도착한 장군 집에서 청년은 사정사정했다. 그러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오더니 청년에게 냅다 던지면서 말했다. 왕과 대신들이 먹고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뼈다귀만 남은 웹불소를 보자 친구를 잃은 슬픔에 청년은 대성통곡하였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외롭지 않도록 집 앞 잘 보이는 곳에 웹불소를 묻어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웹불소를 묻어준 곳에서 청년의 키만큼 나무가 자라나 있었다. 청년은 웹불소가 나무로 환생한 것이라고 믿었다. 널 지키지 못해 나무로 다시 태어났으니 잘 돌봐줄게. 웹불소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일주일 후 나무는 어느새 하늘에 닿을 듯 높게 자라 있었고 글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세상에나 하늘나라에만 있다는 선녀였는데 먼 발치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선녀는 하늘 위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하늘 높이 치솟아 있던 나무도 원래의 크기로 작아졌다. 그날 밤 선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잠이 오질 않았고 새벽녘에나 잠이 들었는데 웹불소가 나타나 바위에다 선녀의 얼굴을 그려보라며 말해주었다. 잠에서 깬 청년은 곧바로 바위로 가 선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이 완성되자 바위에서 연기가 피어나더니 어제 만난 선녀가 나타났다. 선녀가 청년을 보며 웃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예쁜 아내를 맞이한 청년은 하루가 가는 줄 모르고 마냥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장군과 병사들이 또 사냥을 하고 지나는 길이었는데 청년의 아내를 보고선 연신 감탄하면서 천하의 미색이로구나. 깊은 산 중에 있을 여자가 아니니 왕에게 데리고 가야겠다. 청년은 지난날 웹불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아내마저 잃는다면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저를 죽이고 데려가십시오. 병사 중 한 명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청년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장군과 병사들은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궁으로 가버렸다. 한참 지나서야 의식이 돌아온 청년은 아내를 잃은 슬픔의 절벽으로 향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뛰어내리려고 했다. 못나고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며 떨어지려는 순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무슨 생각인지 죽으려고 했던 청년은 바위로 내달렸고 며칠을 굶어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나운 괴물의 형상을 그렸는데 이빨과 발톱은 무시무시했고 입에서는 불을 내뿜으며 허리춤에는 날개까지 그려 넣었다. 그림을 완성하자 괴물이 나타났다. 청년이 괴물의 등에 올라타자마자 하늘 위로 날아올랐고 괴물에게 명령했다. 궁으로 가자. 궁에 도착한 괴물 때문에 연애 중인 신하들은 혼비백산, 난리법석이 되었고 궁사들이 활을 쏘고 호위무사들과 병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다. 괴물이 불을 뿜어내자 도망가기 바빴고 왕의 곁에 있는 아내를 괴물의 등에 태우고선 힘차게 날아올랐다. 다시는 아내를 잃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왕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